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이정건 게이트라고도 이제 하고요. 다른 말로 더 효과적인 것은 돈봉투 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자, 이 말이 더 이제 효과적이겠죠. 이 돈봉투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깎이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반사 이익이 국민의힘의 일부 지금 오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핵심 인물인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요 나와 있는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3일 전에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정건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강내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또 역할을 했죠. 전달책 혹은 뭐, 자금을 제공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혐의를 이제 안고 있는데,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달라고 징징대는 이정건에 농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뚱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쪽에 대장동에 정진상, 김용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면은. 이정건 돈봉투 녹음 파일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뭡니까? 자, 미디어 오늘을 보면요,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정건이도 그동안 순순히 검찰에 협조를 잘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이렇게 순순히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런 걸 보면요, 뭔가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JTBC 방송 금지 가처분을 굳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 검찰에다가 이렇게 뭐 진술을 제대로 이제 하겠지만, 어떤 것은 이 감추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마지막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의혹까지도 모두 다 털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들은 별건 수사한다고 난리 치겠지만, 이미 별건 수사는 뭐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도 많이 봤고요. 자, 이정건과 강내구의 서로 간의 입장이 지금 현재 이제 충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검찰이 이런 것 수도 없이 많이 겪었고요. 결국 이제 다 이렇게 털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이정건이는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검찰에다가 던졌기 때문에 뭐 또 숨긴다는 게 그게 뭔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또 다른 엄청난 또 판도라의 상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털어야 된다. 그것까지도. 그리고 말이죠, 이정건 노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문 자금책들이 홈앤쇼핑, 여기 있죠, 홈앤쇼핑, 쇼핑 채널 아닙니까? 1,0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과 그 친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거대한 또 이렇게 충격을 던지는 이야기가 터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시사저널에서 이제 내보낸 기사인데, 내부 회의록을 보니 CJ만 쓰라,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앤쇼핑 업체 선정은 협력사 자율이다. 백마진 의혹은 사실 무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 홈앤쇼핑,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 건물이고요. 여기 보면 CJ만 쓰라, 본사하고만 해라라고 2019년 제1차 TV 홈쇼핑 상품 추천위원회 회의록 일부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CJ만 쓰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지금 저질러졌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어떤 시장 질서와 이런 것을 교란시키는 행위죠. 엄중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런 2021년 6월 9일, 여기는 이제 택배 이제 물품들인데요. 서울 복합 물류센터 현장입니다. 택배 이 집화장이 이런 식일 겁니다, 대부분. 때문에 각자 이제 포장들 잘 하십시오. 뭐 찌그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게 너무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제대로 보관하기 어렵겠어요. 이렇게 짓눌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손상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이게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노무현 친문 친명계의 돈줄이 적힌 이른바 이정근 노트가 이제 공개됐었죠. 4월 중에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났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소기업 전문 TV 홈쇼핑 업체 홈앤쇼핑이라고 있는데요. 이 홈쇼핑이 이정근 노트에 등장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노트에서는 친문 혁신 A씨의 자금책으로 홈앤쇼핑이 이제 지목됐다는 건데요. 이 노트에는 이 밖에도 홈앤쇼핑의 최대 주주 중소기업 중앙회의 김기문 회장 등이 사업가 박우식이라고 있습니다. 박우식 씨 측에 중소기업 대출 알선 등의 요구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래요. 박우식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홈앤쇼핑은 대주주 중소기업 중앙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홈앤쇼핑의 지분 32.83%를 중소기업 중앙회가 가지고 있고요. 김기문 중앙회 장도 0.1%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앙회 출신과 김기문 회장이 대표로 있는 JST나 옛날에는 로만손이라고 이제 불렸었는데요. 여기 비서실 출신 등이 현재 홈앤쇼핑 주요 임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홈앤쇼핑은 설립 이후 전직 대표들의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2019년에는 콜센터 도급사에 6개월 동안 최소 56억 원여 원의 수수료를 회계 처리 없이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났지만 홈앤쇼핑은 환수 내역을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감추고 쉬쉬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일각에서는 홈앤쇼핑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이 누구를 위한 비자금이냐, 이제 여기서 이게 또 다른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거죠. 홈앤쇼핑은 공적 성격이 짙은 민간 기업인데요. 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설립됐고요. 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의무 편성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홈앤쇼핑과 중앙회에 가입한 기업 간 교류가 아주 활발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 균등 등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인데요. 그런데 홈앤쇼핑이 물건 판매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CJ 대한통운과의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에는 택배가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고객이 TV 채널을 시청하며 제품을 주문하고 채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생산업체가 택배를 통해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생산업체는 홈쇼핑 채널은 물론 택배업체와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홈앤쇼핑이 택배사와 직접 계약하고 물류비를 생산업체에 줄 대금에서 공제하는 형태의 직택배를 중소기업에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택배. 자,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2019년 제1차 TV 홈쇼핑 상품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복수의 상품추천위원이 홈앤쇼핑의 직택배 강요와 택배비 단가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비 위원장이 택배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데요. 검찰 수사까지 거론합니다. 그 회의록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택배를 강요해서 업체들이 힘들다. 택배비를 다른 홈쇼핑은 업체가 알아서 쓰라 하는데 홈앤쇼핑은 CJ 대한통운이죠. CJ 대한통운만 쓰라. 본사하고만 해라. 라고 이제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깡패들이나 할 짓이다. 2014년부터 CJ와 계약하고
지금까지 1,000억 가까이 중소기업 주머니를 털어가는 격이다. 뭐 액수가 이렇게 큽니까 정말. 이 동네는 뭐 걸핏하면 단위가 몇십억, 몇백억, 1,000억 이런 수준의 이런 일들이 자주 터지는데 정말 나중에 끝이 그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체로 몰아주면 건당 택배 단가가 1,800원짜리가 1,5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300원으로 또 올려서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당시에도 주장했다는 거죠.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인데요. 건의를 해야 된다. 중앙회 이익하고도 관련이 있다. 중앙회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런 내부 반발도 있었고요. 자, 다른 위원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시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자, 그렇게 되자 홈앤쇼핑 D 본부장은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고객의 배송 서비스와 관련해서 5개사 택배 회사를 쓰고 있다. 회사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 10+10 할인 적용하고 있다. 위원님 얘기하는 것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 10 할인, 10 적립 계속 테스트 중이다. 이게 이제 10+10인데요. 하지만 ABCD E 할 때 이 이유는 택배 회사를 업체가 결정할 수 없다. 내가 계약한 택배 회사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D 본부장의 설명을 반박했고요.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업체들 간에 다른 택배비를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업체별로 택배 비용이 다르다라고 지적합니다. 택배비 100마진이라고 있었는데요. 100은요, D 말하는 영어입니다. BACK, 100마진 의혹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100마진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배송비보다 더 낮은 단가에 택배 계약을 맺고 차액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홈앤쇼핑이 CJ 대한통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것이죠. F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장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800원에 쓸 수 있는 것을 2,500원에 썼다면 700원 차이가 난다. 700원은 어디 가서 잠자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건당 700원이라면 누적해 남긴 금액이 1,000억이다. 말 다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친문 진영으로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게 이제 친문의 돈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재명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문재인 뭔 돈으로 정치를 했습니까? 이제 묻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택배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여기 이제 D 본부장은 업체의 택배 선택이 자율이 아니라고 사실상 이제 시인을 합니다. 택배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물건의 추적으로 전화 오면 응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체 자유로 하면 이런 물건 추적의 응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이제 B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감사를 요청합니다. 중앙회 관련 부서의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감사 요청. 중앙회 수입이 누락되는 부분이다. 입찰을 붙인 4개 회사, 4개 회사 금액이 똑같다. 담합이다. 시장 가격이 1,800원인데 2,500원에 입찰을 붙였는데 어떻게 4개 회사 똑같이 2,500원이 나오냐. 상추위에 올라오는 제품은 택배비 강요하지 마라. 택배비는 업체 자유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홈앤쇼핑의 직택배 방침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큽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3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홈앤쇼핑은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합니다. 택배 문제는 홈앤쇼핑의 표준 거래 계약서와도 현재 배치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홈앤쇼핑은 협력사의 홈앤쇼핑이 지정한 택배 회사 등은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건당 택배비가 평균 단가보다 높게 계약됐다면 이는 리베이트 문제로 이제 번질 수가 있고요. 홈앤쇼핑의 연간 직택배 건수는 1억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1억 건. 상상 초월이죠.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 김영철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정근 노트에 대해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신빙성을 고려해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홈앤쇼핑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정근 노트야말로 그야말로 거대한 게이트에 이제 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이 노트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전체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요. 자, 문재인 정부도요, 홈앤쇼핑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홈앤쇼핑의 택배 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고요. 홈앤쇼핑 직택배 단가가 택배사가 직접 계약하는 업체 배송보다 건당 최소 600원 더 비싸고 이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과기정통부는 직택배 관련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제재 처분이 있는 경우 재승인 등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문제를 조사했지만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홈앤쇼핑 측은 당사는 협력사의 편의와 고객 배송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직택배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력사의 사정으로 별도 요청 시 업체 직송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지만 협력사 배송 형태 변경 요청을 수용해 공정위 민원이 종결됐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은 협력사 결정사항이며 백마진 천억 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택배와 관련해 홈앤쇼핑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는 CJ 대한통운이죠. CJ 대한통운은 홈앤쇼핑의 주요 채권자 31억 8천만 원이기도 합니다. 31억 8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고요. 홈앤쇼핑 측은 CJ 대한통운을 포함해 롯데글로벌로직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모두 4개사가 자사와 계약한 직택배 회사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CJ 대한통운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취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지금 CJ 대한통운과 민주당 커넥션이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의심되는 정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문재인과 그쪽 세력들의 자금 출처 이런 것을 캘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아무튼요, 가장 먼저 민주당 3선 이하경 의원은 CJ 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2018년에서 2022년 특정 인물들을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하경 의원입니다. 민주당 3선.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지난 3월 CJ 대한통운과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자, 노영민의, 자, 이하경의 저들의 지금 일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해 말 노영민 전 실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죠. 자,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민주당 인사들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CJ만 쓰라. 본사하고만 해라. 너무도 심하게 역한 냄새가 납니다. 이정근 노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터진 이야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친문 자금책이었나? 홈앤 쇼핑을 통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자금이 조성이 됐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행방을 쫓다 보면은 또다시 엄청난 이야기가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